자, 오늘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부는 바로 박성우 선임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 박성우 선임을 항상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투자를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떠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아, 네,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떠먹여 주는 게 더 좋거든요. 아, 네. 아니 그게 더 좋죠. 네, 훨씬 네, 나으시. 네. 좋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것을 배워볼까?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이게 투자하시다 보면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좀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본인의 왔다 갔다? 심리가.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팔랑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누구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요새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게 3프로 TV 비롯해서 뭐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또 어떤 영상에서 누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시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네. 또 다른 영상 보면 반대 의견이지만 또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이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영상 뭐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영상 보고 또 그 의사 결정이 다시 또 뭐 바뀔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가 뭐 너무 허다하죠. 네네. 그리고 또 우리 뭐 간단히 말해서 뭐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만 해도 네. 한 이틀 전만 해도 뭐 모든 은행이 다 망할 것 같은 이런 뭐 느낌이 들 정도의 뭐 어떤 공포감이나 이런 걸 많이 느끼셨다가도 또 이제 뭐 자금 그 중앙은행에서 이제 뭐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가니까 네네. 이제 또 괜찮나 보다 하고 또 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심하다. 네네. 저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은 이렇게 투자하실 때 이제 수익률이 네. 이렇게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만의 이제 기준이 있어야 네. 투자하실 때 뭐 누구의 의견을 듣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든 이제 참고하는 거지. 이게 딱 그 나의 이제 기준이 있어야지 밀고 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도 이제 이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제 줏대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줏대가 없으면은 이제 투자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네네. 이거 그냥 그 재미삼아서 이제 가져온 건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줏대가 그러고 보니까 뭐지? 해서 이제 줏대가 찾아보니까 뭐예요? 네. 줏대가 이 뭐 마차에 있던 이런 그 나무 바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렇게 그 겉모양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쳐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겉에 그 쇠로 네.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그 껍질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줏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게 줏대예요? 네. 그러니까 오. 이게 만약에 이 겉을 감싸고 있는 쇠가 없으면 네네. 이게 뭐 이렇게 길을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 나무가 이제 상하면서 이제 부서질 수가 있으니까 이 줏대로 이렇게 휘감아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길을 잘 갈 수 있게. 줏대가 있어야 마차가 흔들리지 예, 않는구나. 그래서 줏대가 있다 없다가 이제 이 줏대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재미삼아 가져왔는데, 네. 근데 그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줏대를 세워야 줏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다 그 각각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나 성격에 따라서 네.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실 수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저도 투자한 지 뭐 한 10년 좀 훨씬 넘었지만 네. 저도 이제 한 10년 넘게 이제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런 기준이면 나한테 맞겠다 한 기준을 저는 이제 잡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네네. 그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뭐 저것도 괜찮겠구나 하시면 그럼 박성우 선님은 지금 줏대를 만들었어요. 네네. 좋습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수익률이 막 네네. 너무 좋다 그게 아니고 저는 수익률이 좋은지 여쭤본 거예요. 수익률도 예전보단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는. 줏대가 없을 때보다. 네, 없을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성격은 죄송합니다만 네. 좀 없을 것 같이. 아니, 외모는 좀 워낙 네. 이렇게 좀 여리여리해 보이셔서. 네네네. 꽃미남. 누가 이렇게 이렇게 투자해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저는 제 줏대가 있어서 제 네. 기준이 있어서 네.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참고만 하고 저는 네네. 그냥 제 기준대로 가요. 아, 귀를 닫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열죠. 여는데. 좋습니다. 예, 예. 네. 한번 뭐 그러면 어쨌든 예. 박성호 선임이 만들어낸 이 주대의 어떤 기준, 투자의 네네. 기준들 오늘 보여주신다는 네, 거죠. 뭐 간단하게만 네네. 맛배기로 말씀드리면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경기 사이클을 보면서 해요. 경기 사이클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경기는 이렇게 장기 추세를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치 주가처럼 위아래를 이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그림은 어디선가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세 하단에서 이제 저점을 찍고 위로 올라가는 거를 보통은 이제 회복기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세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 확장기라고 표현을 하고 또 경기는 계속 팽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후퇴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기 추세를 이제 밑으로 이제 뚫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수축기라고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저점을 향해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상승 국면과 네. 하강 국면이 있어요. 이거는 항상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언뜻 생각하실 때도 주식은 이 상승 국면에서 주가가 보통 많이 오르고요. 네. 하강 국면에 들기 시작하면 상승하던 주가가 상승세가 좀 둔화되기 시작을 하고 수축기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주가가 좀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무로 자르듯이 딱딱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보통 그 리듬을 타고 보통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경기 사이클을 보고 판단을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문제는 이렇게 그림 그릴 땐 굉장히 쉬운데 네. 실제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경기를 뭐를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를 또 하실 수가 있기는 한데 네. 경기를 판단하는 기준이요. 근데 저는 어떤 거를 사용하냐면 ISM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만 굉장히 열심히 본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좀 지난 집중적으로 시간에 말씀해 주셨죠. 맞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네, 다 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저희 3프로 앱이라든지 아니면 그 저희 유튜브 3프로 TV 채널에 들어오시면 박성우 선임 검색하시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ISM을 왜 봐야 되는지 지난주였었죠? 지지난주였나요? 그렇죠. 지난주 맞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들께서 다시 보기 하시면 왜 ISM이 중요한지 한번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네. 계속해서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이 ISM 제조업 지수고요. 그리고 여기 회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예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붉은 선과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 회색 선을 보시면은 뭐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럼 또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그럼 경기 판단을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되지. 되게 늦잖아요, 저거. 네, 그렇죠. 네. 왜 ISM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 말씀 드리면 OECD는 좀 시차가 조금 좀 느리고요. 네, 많이 느려요. 네, 좀 늦고 그다음에 최대 단점이 이게 그 시점이 좀 지나고 나면 이 데이터가 수정이 돼요. 수정이 되니까 분명히 지난달에 봤을 때는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이었는데 네. 한 두어 달 지나고 보면 갑자기 그게 꺾여 있어요. 아.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이제 경기가 좋구나 나쁘구나 이거를 이제 판단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검은색 선 네.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빨간 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경기가 이제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또 검은색 선을 밑으로 뚫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제조업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기준을 제가 제조업 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아까 요 화면에서 보셨던 네. 이거를 ISM 제조업 지수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요게 최근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그 제조업 지수 추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고요. 여기 저점을 찍고 반등할 때 네. 여기 50선 기준까지 이제 빠르게 반등할 때는 이제 회복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50을 뛰어넘어서 위로 이제 고점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부분을 이제 확장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이 부분인데 이건 제가 지금 오타인데요. 이거는 이제 후퇴기예요. 네네. 여기가 후퇴기고요.
그다음에 50선을 뚫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수축기, 수축기. 이런 네. 식인데 제가 옆에다 적어놨습니다만 이게 그냥 계절이랑 정말 비슷해요. 네. 그래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제 추운 겨울이 오고. 난 가을 겨울 좋은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경기는. 네. 그리고 주가도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뭐 화면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또 좀 가져오긴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빨간색 선이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이제 경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회색 선은 이 S&P 500 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좋다, 아니, 내려가면 별로 안 좋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제조업 지수가 경기를 굉장히 좀 반영을 하고 있고 경기 저는 이제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 주가 지수나 이 ISM 제조업 지수나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한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제 수익이 날 좀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네.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가능성이 뭐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다시 가져왔는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를 이제 국면별로 나눠서 네. S&P 500의 월 평균 상승률을 네. 이제 그 통계를 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봄 회복기에는 월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1.6%예요. 여기가 가장 강력하고요. 네. 그리고 여름 확장기에는 월 평균 1.2%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역성장은 아닙니다만 네. 증가율이 이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 S&P의 수익률도 0.6%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아하. 이제 50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4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네. 박성우 선임께서는 네. 자, 이 표처럼 물론 이렇게 물을 자르듯 정말 정확하게 되진 않지만 네, 네. 대체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세요?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경기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 경기에 따라서 이 실제로 주식 숫자 그 주식 시장의 수익률도 다르더라. 이거를 일단 머릿속에 한번 되게 넣으신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더 고려하시면은 더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물가예요. 물가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데 왜 물가를 굳이 넣어야 되느냐면은 물가는 모든 경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요. 마치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그냥 확 갑자기 와닿는 건 아닌데 이 경제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이렇게 조금씩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를 반드시 이제 그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물가는 이 경기의 움직임에 좀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왜 그런지까지는 설명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네. 그거 좀 잠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고 그래서 경기와 물가를 같이 그림을 그려서 네. 이제 국면별로 이제 그 잘라서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네. 그래서 주황색 선 여기 이렇게 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경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라고 보셔도 뭐 되겠죠. 뭐 저는 그렇게 판단을 네네. 하니까. 그리고 파란색으로 점선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물가고요. 그래서 봄에는 아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국면 경기가 이때가 봄이고 회복기고요. 이때는 경기가 이제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하고 물가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이제 이런 국면이 이제 봄이고요. 그리고 여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경기가 계속해서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물가가 이제 서서히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아하. 이게 이제 여름이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요거 이제 후퇴기입니다. 참고로 가을에는 경기가 이렇게 서서히 이제 둔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물가는 이제 가장 높은 곳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구간을 이제 가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겨울에는 이제 경기가 이제 역성장을 시작을 하고 네. 물가는 이제 점점 이렇게 후퇴하는 이렇게 좀 네 가지 국면으로 경기를 구분 지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어떤 내느냐 네.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부분이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거는 이제 피델리티에서 그 피델리티 자체적으로 이제 경기를 이제 구분을 하겠지만 네. 제가 표현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에서
이 주식과 채권과 현금의 수익률을 네. 이제 통계를 내놨어요. 이거는 1950년에서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니까 뭐 꽤 신뢰성이 있다고 보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봄에는 이 주식이 24%가 올라가. 이거 연이에요. 네. 연으로 이제 환산한 건데 봄이 가장 주식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주식이 이제 14%, 그다음에 가을에는 5.5%, 그다음에 겨울에는 마이너스 7% 주식 시장이요. 네. 그리고 채권은 주식과 이제 보통은 좀 반대로 움직이니까 네. 봄에는 6%, 여름에는 5%, 가을에는 4%.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겨울에 네. 채권이 이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더라.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박성호 선님이 보기에 지금은 지금은 어느 시점입니까? 지금은 조금 애석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겨울이에요. 네. 저는 지금 겨울이라고 판단을 하고 네네. 있어요. 제가 아마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출연했을 때 네. 그때 제가 개나리 얘기를 드렸어요. 아, 삼개나리. 네. 그러면서 개나리가 그때 제가 뒤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마 귀에 잘 안 들어오셨겠습니다만 이게 개나리가 지금은 약간씩 보이긴 시작은 하는데 다시 없어질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조금 우려가 있어서 어쨌든 좀 그런 멘트를 좀 뒤에다 좀 붙이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좀 개나리가 몇 개씩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경기는 이제 아직은 이제 겨울 쪽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지금 자료 보니까 피델리티에서도 그러면 국가별로 네, 지금 네, 네. 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이거 보여줬네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나눠놨는데 지금 보여주실까요? 아 너무 빠른가? 네, 그럼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럼 피델리티에서는 이제 자신들만의 어떤 그 로직을 가지고 네. 이제 경기 국면을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이 친구들도 경기와 물가를 감안해요. 네.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어떤 나라의 이제 경기 국면을 이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여기 가을과 겨울 쪽에 이제 대부분이 몰려 있어요. 네. 참고로 이제 미국이 가을에서 겨울로 이제 막 접어들기 직전이다. 이렇게 이제 피델리티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겨울로 좀 들어갔다 이렇게 좀 어. 보고는 있는데 네. 아무튼 좀 요렇게 피델리티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 원래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거를 제가 그 굳이 이제 보여드린 거는 이 경기 국면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때 네. 이게 뭐 판단을 하기도 좀 귀찮으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기 힘들죠. 네, 힘드실 네. 수가 있으니까 이 피델리티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친절하게 네. 예, 이렇게 딱 게시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참고해서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네. 계절별로 네. 뭐가 그러니까 계절별로 우리가 무슨 산업에 좀 주목해야 되는지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자산군, 네. 이제 큼지막한 흐름에서 봤을 때 뭐 주식, 채권 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재밌는 거는 업종별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봄이 되면 여기 금융, 부동산, 그다음에 경기소비재, IT, 산업재 이런 쪽들이 조금 흐름이 좀 괜찮아지고요. 네. 참고로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플러스가 하나 있으면 좀 괜찮았다. 네. 그거고 플러스가 두 개면 다른 것보다 좀 탁월하게 수익률이 좋았다. 네. 이렇게 좀 표시가 돼 있는 거고 마이너스는 이제 거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근데 직감적으로 이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경기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경기 소비재들, 그렇죠. 뭐 신발도 하나 더 사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쪽 섹터들의 이제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IT 이런 쪽이 좀 괜찮다 표시를 해놓고 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도 좀 괜찮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고 가을에는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에너지가 네.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더라라는 걸 나타낸 거고 겨울에는 이제는 봄에는 가장 좋았었던 섹터들이 좀 저조하고 겨울에는 이제 필수 소비재라든지 뭐 헬스케어, 네. 그다음에 그 필수 소비재 이런 쪽들이 흐름이 이제 다른 업종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네. 거기에 맞는 자산군을 내 포트폴리오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업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피부에 와닿게 코로나 직후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거거든요. 네. 요 2020년 이때 그
빨간색 선 이게 ISM 제조업 지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이제 강하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봄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물가는 이 회색 선이 이제 물가인데 좀 아직 그래도 좀 낮은 수준. 네. 요게 이제 봄이었는데 이게 제가 그냥 그 연도로 그냥 간단하게만 나눈 거예요. 네. 그래서 2020년은 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봄에는 제가 주식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를. 네. 이때는 주식이 가장 좋았고 자산 중에서 네. 그다음에 섹터에서는 테크가 43.9%로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았던 게 경기 소비재였고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그 섹터별 그 계절별로 국면별로 섹터의 그 수익률이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던 거 네. 여기서도 그대로 나오고요. 2021년 여름에도 주식이 좋았고 그 다음에 원자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물가가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면서 네네. 이때가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2022년 들어서는 또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좀 서서히 하락을 그랬죠.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제조업 지수가 이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뚜렷하게 하락하는 국면이 이제 가을이거든요.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게 그래서 가을에는 뭐 이때는 뭐 예금이 괜찮을 수도 있고 원자재가 또 돌이켜 보면은 네. 이때가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은 좀 겨울인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ISM 제조업 지수가 50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의 특징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뭐 얼마 전에 이제 연준 그 파월 의장도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잖아요.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서서히 둔화될 거라고 좀 보는 쪽이어서 그럼 경기는 이제 역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인플레이션도 좀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이라고 이제 뭐 판단할 수도 있는 음.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겨울이라면 네. 나중에 오를 거 생각해서 싼 거 살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거 돼요? 굉장히 어려운 그거 안 건데 돼요, 그거? 네, 어. 저라면 별로 추천은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럼 겨울이라면 겨울에 네. 맞는 걸 그냥 하는 게 왜냐하면 그 길이가 어떻게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겨울이 길어질 수 있고. 겨울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겨울이 길지는 않지만 아주 세게 그 짧지 코로나 때처럼 짧지만 네네. 강하게 올 수도 있는 거라서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지금 주식을 미리미리 많이 사두시는 것보다는 네네. 조금 뭐 일단 좀 관망을 하시다가 이제 봄이라는 게 좀 확신이 들면 네네. 그때 가서 들어가셔도 저는 늦진 않다 이렇게 투자 좀 보고 계절에 있어요. 맞게 하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투자 네. 계절이 지금 겨울이니까 난 봄을 기대하면서 할 거야보다는 네. 나 되게 바보같이 생각했네. 물론 이제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뭐 제가 봤을 땐 거의 별로 이제 권장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결국 좀 겨울인 것처럼 보인다. 네, 그래서 채권이나 네. 주식 뭐 이미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이렇게 바꾸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이제 분산 투자 개념에서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편입을 시켜 놓으시면 만약에 실제 겨울이라면 네. 그 포트폴리오를 좀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보니까 네. 보통 겨울에는 잘 가는 게 필수 소비, 헬스케어, 네, 유틸리티 맞아요. 이쪽이었었고 네. 채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에 네. 임하는 게 낫겠다.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좀 화면 한번 잠깐 또 보여주시면 네. 제가 오늘 설명을 조금 빠르게 했던 이유가 네. 이제 이것 때문이었는데 이 얘기를 또 오늘 안 드릴래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코파일럿 딱 보는 순간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네, 네. AI 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우리 시간 기준으로 이제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치 그 신차 설명회 마냥 네. 자신들의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뭔지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잠깐 이제 코파일럿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네.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나 PPT나 워드에 챗 GPT 같은 게 들어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가시면 영상을 직접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 뭐 사진으로 좀 따왔는데 시연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상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엑셀에 어떤 이제 뭐 데이터들이 뭐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뭐 고객들의 어떤 뭐 상품 그러니까 상품을 뭐 얼마에 뭐 우리가 팔았는지 이런 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데이터가 이렇게 엑셀에 이제 떠 있는 거죠. 네네. 이렇게 있으면
이제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뭐 그래프도 그려보고 뭐 증가율도 구해보고 하면서 이제 특징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볼 거잖아요. 네네. 사람이. 근데 이 코파일럿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 네. 요게 엑셀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 보시면 이런 건 처음 보는데 하실 맞아요. 거예요. 네네. 요런 버튼이 생겼는데 이게 코파일럿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코파일럿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면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뭔가 또 대화 상자가 하나 생기죠. 채팅창이 생기네요. 채팅창이. 예, 네. 챗 GPT처럼. 아. 그러면 이쪽에다가 내가 뭐 원하는 이제 이야기를 써놓는 거예요. 명령어처럼. 근데 대화형으로 넣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엑셀 쓰실 때 이제 그 커서 이렇게 하나 그 칸에다 넣고 뭐 는 누르고 네. 뭐 룩업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우리는 쓰고 막 지금까지 하잖아요. 엑셀 사용할 때 함수를 예, 넣잖아요. 함수 넣고 이렇게 는 했잖아요. 넣고 뭐 예, 예. 썸 넣고 예. 그다음에 무슨 뭐 썸 넣고 뭐 괄호치고 A3부터 예, 뭐 예, B4까지 해갖고 예. 이게 영역 설정하고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렇죠. 대화형으로.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멋있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 채팅창에다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했던 거는 이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어떤 뭐 큰 트렌드라든지 네. 핵심 사항 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3가지만 얘기해줘라고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네. 이게 뭐 부탁하듯이 어. 명령처럼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요. 네. 이번 분기에 우리 그 경영 성과가 네. 어땠는지 뭐 3가지 키 트렌드를 좀 요약하고 분석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딱 치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키 트렌드에서 네. 이 코파일럿이 이제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알아서 분석을 해서 뭐 세일즈는 어땠고 그다음에 뭐 제조업 비용이 뭐 좀 줄어들었고 뭐 이번 분기 뭐는 이제 3분기 이후에는 뭐 또 증가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그 아까 그 3가지 키워드로 이제 분석해 달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 챗 GPT처럼.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원하면 좀 그래프로 그려달라라고 이제 아까 요 창에다가 네. 이제 쓰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까지 그려줘요. 차트로. 와. 네. 지금 오른편에 보이는 게 그 좀 가려진 부분이 이게 좀 가려졌는데 네, 가려진 여기다가 부분이 이제 여기다가 쓰는 거죠. 네. 그래프로 세일즈 그로우스를 그려줘라고 네, 하니까 그런 식으로. 네, 그럼 이제 왼쪽에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조금 뭐 잠깐 뭐 돌아가기 시작을 하더니 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멋있게 이제 그려주는 거죠. 이야. 이거를 만약에 제 손으로 그리고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이거 하나로 한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거죠. 저는 항상 도움을 이게 받고. 그 그래프 그릴 때 네. X축 Y축이 항상 내가 원하는 거랑 반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힘들었었는데 되게 잘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제가 이제 엑셀의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PPT도 만들어주고요. 네. 예, 뭐 여러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어플 쪽에서 뭐 다양한 방면에서 이 이야. 코파일럿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제가 계속 코파일럿 말씀을 드렸는데 네. 코파일럿이 이제 어떤 건지 그냥 단순하게 개념만 말씀드리면 코파일럿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코디네이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런 엑셀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뭐 아까처럼 뭐 분석을 해달라 그러면 그 명령이 이 코파일럿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코파일럿이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곳을 일단 한번 들려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전처리 공정, 그래서 뭐 복잡한 용어가 있습니다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내 PC에 있는 네. 뭐 이메일이라든지 파일이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또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그 랭귀지 모델로 가서 네.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온 결과를 이제 이 엑셀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갖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코파일럿이라는 게 이제 뭐 중개자라고 하기 조금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리로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뭐 김치찌개를 만들어줘라고 네. 하면 코파일럿을 이렇게 한번 갔다가 저희 집 냉장고에 가서 김치랑 뭐 돼지고기랑 네. 뭐 재료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네. 이건 그냥 예입니다. 이 정확한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에 들어가서 이제 뭐 요리를 해서 네. 그리고서 이제 나오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네.
그래서 이 코파일럿이라는 게 저는 뭐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엑셀을 사용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네네.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 그 엑셀 쪽에다 이제 챗 GPT 기술을 이제 얹겠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놀라운 수준으로 나올 줄은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직 출시일은 미정인데 개인이 쓰시는 게 아직 출시일은 미정입니다만은 저는 나오면 한번 꼭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좀 매력이 있어 보였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코파일럿 이 뉴스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영상도 보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자동화가 될 거잖아요. 네. 자동화가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생산성이 많아지는 거죠. 네. 원래는 한 2시간 걸릴 일을 한 30분 내에 끝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노동 생산성이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파란색 선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있잖아요. 저게 뭐예요? 이거는 미국의 그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건 이제 인덱스로 표현한 거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데 보시면 이 1950년대 60년대 보시면 이때가 다른 때에 비해서 좀 유난히 좀 폭이 좀 상승세가 좀 도드라져요. 네. 그리고 여기 막대 그래프 얇게 있는 게 이게 증가율이거든요. 다른 때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고요. 증가율 자체도. 네. 근데 이때가 1950년대 60년대가 미국의 그 경제에 아주 그 빛 찬란한 맞아요. 굉장히 찬란한 순간이거든요. 이 물론 이제 노동 생산성 하나만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노동 생산성이 아주 뭐 평소보다 다른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높으면서 경제가 이제 번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주가도 이때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또 이때는 너무 좋아서 이제 고고이어라는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뭐 코파일럿이 됐든 뭐 다른 무언가가 됐든 간에 이런 자동화가 일상화가 되면 이렇게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네. 경제도 뭐 알게 모르게 점점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정도 되면 나중에 이제 네. 박성우 선임 말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만 이제 여기다 그렇죠. 자 코파일럿 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러고서 얘기 들어도 될 정도인데 그 코파일럿을 이기려면 이제 인간이 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또 코파일럿이나 챗 GPT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네. 넷스케이프처럼 망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넷스케이프 같은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요? 이 챗 GPT는 네. 일반인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이제 공대생 아니어도 쉽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그렇죠. 근데 돌이켜 보면 넷스케이프가 처음에 이제 생겼을 때 이 넷스케이프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게 이제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인터넷에 접속을 하려면 아주 복잡한 경로라든지 명령어를 써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이 넷스케이프라는 간단한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거 이게 이제 생기면서 인터넷 시장이 이제 개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네. 인터넷계 뭐 혁명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이제 다만 그 끝은 이제 익스플로러에 밀려서 좀 졌습니다만 어떤 기사에서는 그 아름다운 패자 넷스케이프를 추억하며 이런 제목을 이제 달아놓은 걸 보고 좀 멋있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좀 가져와봤습니다. 과연 누가 승리를 하게 될지는 뭐 앞으로 지켜봐야 네.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거 마지막 거 보여주셔야죠. 마지막 네. 거. 네. 시간이 좀 촉박해서 이거는 꼭 보고 말씀드리면 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AI라든지 뭐 챗 GPT 관련주들 이런 거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난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좀 약간 좀 우려도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게 일단 주식이야 뭐 수익률 났으면 뭐 되겠습니다만은 이 변동도 굉장히 크고 네. 뭐 저는 이제 너무 좀 과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말씀 드리는 거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이거는 그 2001년 기준으로 해서 웹페이지 점유율 순이에요. 네. 2001년 기준이에요. 2001년. 네. 근데 1위가 그 당시 이제 다음 야후코리아 뭐 네이버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마 이거 보시고 저거 나 했는데 하시면 이제 조금 이제 어쨌든 근데 보시면 이 10등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 다 뒤로 쳐져요. 다 없어졌네요. 네, 다 없어지고 이제 3등이었던 네이버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뭐 어떤 게 뭐 AI 뭐 수혜주더라, 뭐 관련주더라, 뭐 이렇게 좀 뉴스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실제로 그게 굉장히 그 기업이
정말 커질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익률만 쫓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관망을 하시다가 정말로 살아남아서 네네.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셔도 뭐 충분히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아직도 네. 그 이메일 아이디 가운데 라이코스 아이디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예, 라이커스도 썼었고 프리첼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때 라이코스에 몰빵했다가는 인생 망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섣부르게 그럼 챗GPT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너무 섣부르게 얘기하지 말자. 성공할 수 있는 맞습니다. 기업은 조금 이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차분하게 물론 지켜보면서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건 있겠지만 있죠. 네. 예, 너무 이렇게 흥분해서 투자 지금 하는 거는 조금 그러다 지양하셔야 보니까 되지 그러다 않을까. 보니까 네. 누가 하든 누가 챗GPT를 하든 네. 반도체 쓸 거니까 뭐 엔비디아 그렇게, 가자 이렇게 네, 그런 생각하시는 논리도 분들도 계시고요. 가능하죠.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박성호 선임과 함께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팔로우 미.